방역과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며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 우리는 술 마시자 뭐 이런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찬찬히 뜯어보면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애환이 좀 담겨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헬스장 사장님들이 대표적으로 방역에 뭐 불복한다 이런 제목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지난 2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오늘 17일까지 연장키로 해서 헬스장, 실내골프 연습장, 당구장 등은 영업이 불허됐습니다. 그러자 스키장, 태권도장은 문 여는데 왜 우리 헬스장은 못 열게 하느냐? 제각각 기준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요. 특히 헬스장은 전국 500여 곳의 영업을 강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 실내 골프 연습장, PC방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업계 손해배상 소송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특히 헬스장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환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2월 말까지 이 집합금지가 연장이 된다면은 수도권의 한 80%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제한 운영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걸 좀 느꼈어요. 식당이나 이제 커피숍 이런 데는 이제 영업을 하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운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특히 한 헬스장 이용객의 인터뷰 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헬스장이 영업 정지, 그러니까 집합 금지, 영업 불허인데도 불구하고 헬스장 문을 열었고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객들도 가서 운동을 하는 일부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뭐 아주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는 헬스장 사장들을 엄단해야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그렇게 단일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좀 그런 상황이죠. 사실 뭐 방역 불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생존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미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집합 제한이 2주 됐었고 그다음에 집합 금지가 4주 플러스 2주 됐으니까 6주 동안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가 8주가 되는 거죠. 사실상 2달간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루 환불해주는 금액이 오히려 과태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 선택인 거죠. 경제적으로요. 특히나 이용객도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객 과태료까지 내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지금 헬스장 주인들은 판단할 정도로 거의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2.5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스키장이라든지 빙상장은 수용인을 3분의 1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태권도장 같이 이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대에 9명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차별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만약에 2.5단계를 2주만 더 하면 확실하게 뭐 단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장담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엔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각각의 자영업자들의 지금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좀 맞춤형으로 뭔가 좀 이렇게 허용과 적정한 허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이제 헬스장 사장님들의 마음을 살펴서 한 발언이고 또 그렇다고 그래 방역에 다 불복하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정부가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을 것이고 특히 땀 흘려서 운동하고 헬스장에서 감염이 일어났던 사례들을 반영해서 정부에서는 선택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방역이 되려면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저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위 아무리 공무원들이 뭐 연구를 하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는 또 저런 어떤 소소한 아주 세밀한 부분에 이렇게 가서 보면 탁상공론하냐 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빨리빨리 수렴을 해서 완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장 중심적인 그러한 어떤 방역 대책을 빨리빨리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전 주제에서 동부구치소에 이제 그 정보 공개를 요청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친여 성향의 종교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존엄한 인간의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종교단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